시인 최영미입니다. 저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독립적인 여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왜 미투가 나의 운명이 되었을까? 제가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문단에 나오기 전에 저는 여러 번 성추행을 경험했습니다. 청춘이란 말을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젊음을 잃어버려서 제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제 청춘이 그들에게 짓밟혀서입니다. 중학교 운동장에서 어느 날 남자 선생이 뒤에서 저를 세게 껴안았다가 금방 풀어주었어요. 숨이 막히고 몸이 아팠지만 그가 제게 한 짓이 성추행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지요. 대학에 들어가 처음 내 또래 남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가두 시위를 마치고 서클 친구의 집에 몰려가 함께 잠을 자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최루탄이 터지고 쇠화살이 부딪히던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며 동지라고 믿었던 남자로부터 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선배 언니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운동을 계속하려면 이보다 더한 일도 참아야 돼. 그 순간 저는 알았지요. 그녀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30이 되도록 사회 변방을 떠돌다 저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등단한 뒤 문단 술자리에 참석했는데 자주 불쾌한 일을 겪었지요. 당시 한국 문단에는 여성 시인을 기생 취급하는 정근대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발끈했던 저도 시간이 지나 가벼운 성희롱에 익숙해졌습니다. 글을 써서 먹고 살려면 이보다 더한 일도 참아야지. 그러나 제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참을 수 없었지요. 인사동의 술집에서 어느 날 제 옆에 앉은 원로 시인에게 기습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들을 순간 물건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소한 접촉이라도 상대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상대에 의해 내 몸이 도구로 변한 순간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왜 이제야 말하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제야 제게 문단 성폭력에 대해 물어보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더 참고 싶지 않아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제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나요? 제가 느꼈던 수치심을 그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첫 시집을 펴내고 1990년대 중반에 저는 작가회의를 탈퇴했습니다. 희롱에 시달려야 하는 술자리는 피하고 혼자 글을 쓰고 여행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서 불쾌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자리를 피하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성추행을 말리기는커녕 천재 예술가의 기행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누구를 고발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고등학교에서 시를 가르치던 시인이 제자인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해 가을에 언론사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문단 내 성폭력을 묻는 기자에게 제가 목격한 원로 시인의 성추행을 말해주었지만 실명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지요. 2017년 9월 황해문화로부터 페미니즘 시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처음 쓴 시가 괴물이었습니다.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신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이엔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엔을 보고 나는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이엔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던지면 새로 산 검정 조끼가 더러워질까 봐 코트자락 휘날리며 마포의 음식점을 나왔는데 100권의 시집을 펴낸 이에는 수도꼭지야. 털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물이 똥물이지 뭐니? 우리끼리 있을 때 글을 씹은 소설가 박 선생도 이엔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털상 후보로 이엔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엔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을 것인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사선을 바꾸기가 무서워 운전도 못하는 사람인데 글을 쓸 때만은 이상하게 용감이 집니다. 원고 마감 전날까지 이엔을 N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겁이 나서 이엔을 지웠다 다시 쓰기를 반복했고 누웠다가도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나중엔 그렇게 벌벌 떠는 제 자신의 염증이 나서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원고를 보냈지요. 이엔을 N으로 고치자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서검사의 폭로 이후에 괴물이 SNS에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서 기사가 나오며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방송에 나가 문단 성폭력을 증언했습니다. 괴물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저도 놀랐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주었고 그분들을 보며 내가 잘 싸워야겠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기운이 났습니다. 문단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모든 남성 작가들은 성추행 방조자였다는 반성의 글이 나오는 반면 문단 전체를 성추행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저를 비난하는 문인도 있었지만 많은 여성 시인들은 미투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발이 쏟아졌던 연극계와 달리 문단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단의 미투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지요. 한국 문인들은 편집위원이자 교수이자 평론가인 문학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문인들이 침묵하고 있어서 제가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잘 나서지 않고 나서더라도 실명을 거론하기를 꺼렸지요. 그 원로 시인과 가까운 문인들은 저를 남성 혐오자, 아나 무인, 살로메의 환상에 빠진 여자라며 공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고발한 여성들이 꽃뱀으로 몰려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추행을 당했다고 은장도로 자결이라도 해야 하나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문단을 시작으로 연출가, 영화 감독 등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성범죄를 묵인하고 은폐했던 침묵의 벽도 한 번 틈이 벌어지다 흔들리고 대중은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지요. 그 원로 시인은 성추행 논란이 확산되자 징계 직전에 작가회의를 탈퇴하고 대학 교수직도 사퇴했지만 나중에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은 자신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는 게 권력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문인 단체의 소극적인 대응과 달리 여성 단체들은 미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340개 여성 노동 시민 단체들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결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6월 항쟁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민주주의도 발전했지만 여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요. 이제 변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가해자들이 대개 좌파였기에 미투를 좌파를 때려잡으려는 음모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괴물이 우파이거나 정치적 색깔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도 그를 풍자하는 시를 썼을 겁니다. 미투 운동을 진영 논리로 적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투를
여성 대 남성의 대결로 몰고 가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연대해야 합니다. 미투는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날을 위해 더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원로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 불편한 현실이 앞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사회는 미투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권력의 힘으로, 오랜 관행의 힘으로 약자의 성을 착취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의 첫 경험이 성추행, 성폭행이어야 합니까? 왜 과거를 회상하면 가슴이 쓰라리고 아파야 하나요? 왜 상사에게 강간당하고 법정에서 정조 이따위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없는 나라, 성추행을 당하고도 고소당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쳐야 세상이 변합니다. 정의는 법정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의는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서 새로운 정의를 만듭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여성 흑인 시인 마야 안젤로의 시를 읽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마야 안젤로는 어린 시절에 그 자신의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몇 년간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훌륭한 시인이자 작가가 되었고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 때 축사 시를 읽은 미국 흑인 여성들의 멘토 같은 분입니다. 그래도 나는 일어서리라. 너의 그 심하게 비틀린 거짓말로 너는 나를 폄하의 역사에 기록하겠지. 너는 나를 아주 더럽게 짓밟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먼지처럼 나는 일어날 거야. 나의 당돌함에 내 속이 불편한가? 왜 너는 찌푸리고 괴로워하지? 내가 거실에서 솟아나는 기름을 바른 듯 당당하게 걷기 때문인가? 너는 너의 말들로 나를 쏠 수 있고 너의 눈빛으로 나를 조각낼 수도 있고 너의 증오로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생명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부끄러운 역사의 오두막으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고통의 뿌리인 과거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나는 검은 바다 뛰어오르고 퍼지고 파도 속에 솟구치고 부풀어 오른다. 테러와 공포의 밤들을 뒤에 남겨두고 나의 선조들이 내게 준 선물들을 안고서 나는 일어서리. 나는 노예들의 희망이며 꿈이니 마땅하게도 당연하게 나는 일어서리. 마땅하게도 하고도 당연하게 저는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